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두근두근하는 설렘도 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하면 막막해집니다. 운동, 특히 헬스에서는 요즘 여러 운동 전문가들이 다관절 복합 운동, 프리웨이트가 더 좋다고 해서 동영상으로 운동 동작을 배우고 따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약도 누군가에게는 보약이고 다른 이에겐 독약이 될 수 있듯 동작만 보고 무작정 프리웨이트를 따라하면 안 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헬린이를 대상으로 프리웨이트가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심부름이나 일을 시키려는데 현수와 창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훈이는 해당 일에 경험이 많아서 행동도 빠릿빠릿하고 얘기하면 잘 알아듣는데 현수는 경험도 별로 없고 창훈이에 비해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키실 건가요? 대부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팔을 많이 사용하고 가슴과 등 근육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쿼트를 하면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안 느껴진다는 경우는 봤어도 허벅지 앞 근육에 자극이 안 온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주 하는 일일수록 능률이 상승하고 기간이 더 길어지면 습관이 되는 경우처럼 우리 몸은 움직일 때 평소 자주 쓰는 근육을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과 같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움직일 때 근신경이 제대로 활성되지 못해서 제대로 못 쓰는 근육보다 습관적으로 평소에 더 많이 사용해서 신경이 더 발달한 근육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벤치프레스와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상체 운동의 경우 우리는 가슴보다 삼두근을, 어깨보다 승모근을 더 많이 사용하려 하고 과거 디스크는 아닌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 엉덩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분들은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 근육보다 허벅지 앞 근육을 더 사용합니다. 다관절 복합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절이 아닌 여러 관절을 사용한다는 의미고 근육은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에 이는 많은 수의 근육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근육을 골고루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근육신경의 발달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면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자각 없이 장기간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 뇌는 원래 쓰던 근육만 더 열심히 사용하려 할지 모릅니다. 여러 근육의 조화와 협응성을 기르기 위해 시작한 다관절 복합 프리웨이트가 오히려 우리 몸의 불균형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 관절도 한 부분만 무리가 와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팔과 어깨같이 서로 완전 다른 근육이 아닌 팔, 다리처럼 좌우 근육의 신경 발달이 매우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째, 위에서도 언급한 디스크는 아닌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의 뼈는 근육의 명령을 듣는 꼭두각시입니다. 그리고 관절은 뼈와 뼈 마디를 이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관절도 근육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근육의 불균형적인 발달로 인한 관절의 통증을 느끼는 사례도 많습니다. 둘째, 관절은 근육의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틀어졌다, 목이랑 어깨가 굽었다 등등 체형이 틀어지는 경우는 한쪽 근육이 긴장돼서 짧고 한쪽 근육은 힘이 없어 끌려간 상황입니다. 근육이 짧아졌다는 건 잘 안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근육이 잘 안 늘어난다면 관절의 가동 범위도 잘 안 나오겠죠? 우리가 흔히 듣는 라운드 숄더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충 우리 몸 앞에서 어깨를 당기는 근육이 짧아진 거고 뒤에서 어깨를 당기는 등 근육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당신이 라운드 숄더가 있고 그로 인해 견갑 후인 동작, 쉽게 말해 가슴을 펴는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오버헤드 프레스, 벤치 프레스, 풀업, 백스쿼트를 하면 안 됩니다. 심하면 데드리프트도 고중량을 들면 안 됩니다. 어깨를 예로 설명하자면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의 무게중심선은 몸통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대부분의 동작들에서 바벨이 우리 몸의 무게중심선에 최대한 가깝게 움직일수록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거울에 옆모습을 비춰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학창시절 선생님께 질문할 때처럼 팔을 쫙 펴고 머리 위로 들어봅시다. 참고로 어깨 관절의 굴곡 정상 가동 범위는 약 180도입니다. 근데 180도가 안 나오셔도 지금은 일단 그냥 넘어가세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가슴을 펴면서 손을 들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손을 든 상태에서 일부러 어깨를 라운드 숄더처럼 말아보세요. 아까보다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각도가 줄어들지 않나요? 중력은 위에서 아래 수직으로 떨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어깨 관절과 팔이 180도일 때 가장 어깨 관절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어깨의 가동 범위가 그보다 적다면 우리는 어깨를 축으로 자꾸 앞으로 기우려는 팔의 토크를 억지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굉장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그럼 계속 부담이 쌓이고 쌓이다 어깨가 망가지겠죠. 이번에는 좌우를 볼게요. 신체의 좌우 균형이 무너지면 이렇게 어깨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딱 이거 하나다 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보통 이런 경우엔 올라간 어깨의 상부 승모근이 짧아져서 긴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당연히 어깨 운동을 할 때 긴장된 승모근이 반대쪽에 비해 더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위에서 말한 대로 눈물.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부상은 대부분 관절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가슴, 어깨 등 운동을 할 때는 어깨와 팔꿈치, 스쿼트는 허리와 고관절, 무릎이 중량을 분산해서 받습니다. 그래야 관절이 덜 상하니까요. 근데 위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서 한쪽 관절로 중량이 쏠리게 된다면 중량을 버티지 못한 해당 관절에 급성 손상이 발생하거나 계속해서 받는 부담이 차곡차곡 누적되다가 만성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스타팅 스트렝스였나? 다른 책이었나? 아무튼 대충 들은 카더라 썰이 있습니다. 과거 보디빌딩에 머신이 없던 시절에는 초보자들을 트레이너가 지금의 PT처럼 1대1로 지도했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관장형 헬스장 같은 느낌이었겠죠? 하지만 머신 웨이트가 개발되고 난 후 초보자들도 비교적 더 안전하고 쉽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트니스 산업의 발전과 확산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 비하 아닙니다. 저 불교입니다. 모태신앙임. 운동도 짬이 차면 본인이 운동하면서 자세가 틀어지거나 궤적이 흔들리면 어느 정도 스스로 인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헬스 초보자들은 자세가 틀어지고 궤적이 들쭉날쭉해도 대부분 본인은 인지를 못합니다. 스쿼트는 일어서는 동작에서 무릎과 고관절이 동시에 펴져야 하지만 헬린이들은 무릎이 먼저 펴지고 나중에 고관절이 펴져도 모릅니다. 벤치프레스는 견갑을 후인 하강 상태로 고정시키고 발을 밀어야 하는데 헬린이들은 견갑 후인의 긴장이 풀려서 어깨를 앞으로 쭉 뽑아내고 있는데도 본인은 모릅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겨드랑이를 조여주고 전완이 수직을 이루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벨을 들어올려야 하는데 헬린이들은 겨드랑이의 긴장이 풀려서 손목이 팔꿈치 앞으로 기울어져도 모릅니다. 놀리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프리웨이트는 자신이 모든 동작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숙련자가 되기 전까지는 거울을 보면서 운동을 하더라도 동작이 틀리는 걸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동작을 잡아주고 피드백을 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성장하기 전에 관절이 먼저 갈려나갈지도 모릅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중요하지만 재미라는 이 부분도 절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일단 재밌어야 의욕이 생깁니다. 저는 프리웨이트가 재밌습니다. 5곱하기5 프로그램처럼 상대적 고중량으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중량을 무겁게 치는 만큼 약간만 힘들고 지쳐도 저도 자세가 틀어지려고 하는데 최대한 집중해서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뭔가 조금씩 다듬어간다? 장인정신?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재밌습니다. 특히 스쿼트 할 때 무게중심을 너무 뒤로 보내서 골로 갈 뻔할 때마다 완전 스릴이. 헬스는 꾸준히 하면서 점점 다루는 중량이 늘고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 몸이 커진 것을 발견하는 게 재미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로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닌 눈에 띌 정도로 근육량이 증가해서 몸이 바뀐다는 건 짧은 기간 내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운동의 결과로 인한 재미지 운동을 하면서 재밌는 건 아니죠. 헬린이 시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느끼는 재미는 내가 사용한 근육에 펌핑이 오면서 오는 뿌듯함이나 펌핑으로 인한 일시적이지만 운동 끝나고 거울을 봤을 때 좀 좋아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서 오는 재미라 생각합니다. 요즘 프리웨이트의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고중량이 근성장에 효과적이라는 내용들이 강조되면서 처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저기서 듣고 프리웨이트와 중량 증가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웨이트와 고중량을 억지로 고집하다가 운동이 재미없네, 나랑 안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의 의지가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것보다 일단 맨몸으로 하는 동작이나 머신을 통해 이러한 근육의 펌핑감과 자극을 느껴보면서 뿌듯해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운동 그 자체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웨이트 트레이닝과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봅니다. 헬스는 무거운 중량을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들어올리는 이미지지만 사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리지 마시고 주변 경치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으셔도 좋습니다. 가끔은 달리는 것보다 천천히 걷는 게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헬린이는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